자, 그 다음 8번 가보죠. 갈등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네,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첫째, 갈등은 조직 갈등 해결이 의외로 경찰학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관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들어갑니다. 이 갈등 주제도 문제 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갈등은 두 가지인데 갈등은 해결을 하기 위한 해결의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갈등을 일부러 북돋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 전략으로. 이게 갈등의 조성 전략이야. 그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다 해결이야. 갈등을 싸우지 마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일을 협력해서 잘합시다. 이게 다 해결책인데 갈등을 조성하는 건 뭐냐면 너무 갈등이 없는 안정적 상태가 되어버리면 아까 봤듯이 경직화되면서 조직이 침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긴장감, 스트레스라든가 텐션을 업 시켜버립니다. 알겠죠? 이러한 것들이 조성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경쟁을 일으키는 거죠. 너무 극대화시키진 않고. 그럼 해결책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소극적 해결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갈등이 생긴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뤄둬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날까? 미뤄둬 버리고 다음에 계속 미뤄둬 버리면 그 갈등적 요소가 다른 거에서 흐지부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어때? 밀어버리고 내일 하자 밀어버리면 어때? 어느덧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거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연시킨다든가 미뤄온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게 소극적 해결이야. 적극적 해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문제를 직접 해서 무엇이 문제냐 해가지고 문제를 솔루션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극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된다면 갈등의 해결책을 소극, 적극으로 구별해서 들어가 버리면 지문 난이도가 확 뛰어버립니다. 알겠죠?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못 봤을 거예요. 네, 요렇게도 갈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은 알아두고 계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갈등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하는 결정을 보류, 지연시키는 거죠.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회피, 결정 안 하겠대, 밀어버리겠대. 알겠죠?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만약에 좀 어려운 지문으로 바꿔버리면 경찰 문제인데, 자, 이렇게 보세요. 갈등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회피하는 소극적 방법을 사용한다. OX.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에는 소극적 집어넣어버리면 굉장히 왜 소극이 뭐지? 굉장히 혼동할 거라고. 그러나 확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지문을 보더라도 확장도 되고 정리되고 축소도 되고 핵심 문제를 다 잡아내버리면 다른 건데 이 OX 특강만 다 들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충분히 기본 80점 라인까지는 쉽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이제 디테일한 아주 짜잘한 것들, 정말 짜증나는 것들, 외워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찰학은 여러분이 고민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9번 가봅시다. 이제 조금 트레이닝이 됐으면 9번 한번 보세요. 최근 부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조정의 원리다. 뭐야? 구조조정 관련 조정의 원리다. 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죠? 이유가 뭐야? 틀린 이유가 뭘까? 동광생 답해봐 빨리. 틀린 이유가 뭐야? 동광생 어제는 실시간으로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오류 문제예요. 자, 부각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조정의 원리이다. 자, 조정의 원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은 자 1번, 2번, 3번, 4번 쭉 산 다음에 다음 중 가장 올바른 것은 가장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러면 2번 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야. 뭐냐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가장 틀린 걸 골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틀린 거일 뿐인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OX 지문화 시켰을 때 과연 이거 맞냐 틀렸냐 이것만 틀렸냐 이거는 별개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지선다라면 이게 무난하게 그래 괜찮아 그래 넘어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떼가지고 분석해 본다면 이 지문 자체는 문제가 있는 지문이에요. 즉 불완전한 지문이고 오류적 지문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이게 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알려주려고 제대로 한 단계 더 제대로 된 행작적 관점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지금 이 지문을 제가 선발했는데, 아쉽게도 이 문제도, 이 지문도 시중에 있던 뭐 어떤 해설이라든가 출제위원들의 이야기라든가 이걸 다 들어봐도 그들도 이게 왜 어디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언급을 안 하더라고. 이게 바로 실력 차이입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구조조정의 문제 관련된 조정의 원리다. 그리고는 대부분 전부 다 통솔 범위와 관련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 구조조정, 구조라는 거 뭡니까? 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라는 것은, 자 보세요. 조직 구조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안에서, 조직 안에서 얼마나 분화가 되어 있고 업무는 어떻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라인 속에서 명령들이, 지휘 명령이라든가 업무 통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다양한 요소를 전부 다 구조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구조는 내부적으로 얼마나 복잡하냐, 공식성은 어떠하냐, 직권성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두세요. 이건 굉장히 고도의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들어만 놓으세요. 그냥 결론을 내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구조를 다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즉 너무 복잡하니까 좀 심플하게 만들어주고, 공식적으로 어떤 계층이라든가 명령에 문제가 생기니까 명령을 통일시켜 줄 것이고, 직권화가 너무 되어 있으니까 좀 분권화 시켜 줄 것이고, 이게 다 구조조정이야. 알겠죠? 이게 다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통솔범위, 최근에 나타났던 구조조정의 문제를 통솔범위다, 이거는 한쪽만 맞는 거야. 통솔범위가 고려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정확하게는 버려야 될 지문입니다. 맞다고도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지문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출제위원이 신경 써서 내야 됩니다, 이제는.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경찰학을, 이 문제를 제가 굳이 꼽은 이유는 출제위원을 제가 비판하는 의도도 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게 진짜 왜 맞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맞으니까 맞고요, 틀리니까 틀렸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쓰레기처럼 처리해버리니까 되는 거죠. 그런 건 외우는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외워봐도 가치도 없습니다. 이걸 왜 외워? 응? 왜 외우느냐 물어보면 제가 틀렸으니까 무조건 기출문제 한 천재 잡아가지고 쫙 표시, 이거 왜 외워? 이거 왜 외워? 물어보면 그냥 제가 틀렸으니까 그냥 외울 거예요. 왜? 그대로 내면 그냥 찍을 거예요. 이러고 있죠. 왜 스스로 그렇게 바보 만드세요? 똑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런 시대 안 나온다고, 이런 시대 지나갔다고 얘기했죠. 그건 언제? 아쉽지만 현직에 있는 바쁜 현직 경찰관들이 출제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내서 뺏겨낼 때나 하는 이야기죠. 대학 교수들은 시선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전공 시대잖아. 그러면 세 과목으로 적으로 조절하는 이유가 국사 빠지고 영어 빠지니까 야호가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거고, 이 상황 속에서는 제일 힘들어지는 게 경찰학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원래 초반까지 공부했던 패턴들은 경찰학에 안 맞는 공부를 했죠. 그런데 저는 열심히 했으니까 고득점 하기를 기대합니다. 모순입니다, 사실은. 알겠죠? 다시 말하지만 제대로 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폰트를 딱 찍어두고 계셔야만 올바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매한 지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워버립니다. 알겠죠? 지웁니다. 네. 자, 넘어져서 10번 가봅시다.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하 계층 간의 직무상의 지휘 감독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죠. 자, 앞에 이 계층이라는 개념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층은 뭘 의미한다? 계층은 수직적이라고 했죠. 수직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계층이 됩니다. 수직적 차이 없어요? 그렇군요. 프린터 잘못됐나? 잠깐 확인하고 쉬어갑시다, 그러면. 10번 했으니까 해결하고 갑시다. 자, 10번이 여러분에게 자료준 자료에서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7, 8, 9 가다가 그 다음에 건너뛰고 11번 들어갔죠. 10번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그럴 건 알고 10번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계층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하 간의 직무상의 지휘관계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자, 뭘 적습니까? 쓸데없는 걸. 그거 적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요 지문은 이제 우리가 계층을 알고 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런 잡다한 앞에 수식어 마구잡이로 뺏겨 적으러 가지 마시고, 자, 계층이 나왔죠? 계층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직적인, 즉 상하 간의 차등평등
차등의 논리입니다. 다르다고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차등 속에서 뭘 하느냐? 이제부터 명령 지휘하는 명령의 라인, 명령의 사슬이라 불러주는데 이 명령의 지휘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명령은 바로 뭐냐? 지휘 체계죠. 이렇게 해서 조직을 어떻게 한다? 통일성 있게 움직이도록 작동하는 논리가 계층입니다. 이게 계층의 다야. 이걸 적으라고. 딴 거 적는 게 아니라. 계층 내면 이 단어로 문장을 만듭니다. 이게 계층의 본질의 다야. 알겠죠?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거 알고 여러분이 틀렸던 기출지문의 계층 관련 다 뒤져보세요. 이걸로 다 돼 있지.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그 적는 동안 10번 문제 출력에는 빠져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계층.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하고, 자, 등급이란 말은 여기서 어디에 있을까? 수직. 알겠죠? 이게 바로 등급이에요, 등급. 등급하고 상하 간의 계층, 상하 간의 계층, 상하 간의 계층, 그리고 직무상의 지휘감독, 지휘감독, 지휘체계, 지휘감독. 여기 있잖아. 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OX. 오. 제가 제시했던 이 핵심어적인 핵심 개념들이 그대로 나열돼서 앞으로 다른 출제에 들어가더라도 계층제 내고 싶으면 이 지문 가지고 이거 가지고 배열하는 거야. 이게 계층이 답니다. 계층 끝났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지문까지 해결했습니다. 편집자가 편집하다 조금 바쁜 모양인데 10번을 빼먹었네. 이해하시고, 네, 방금 요 지문 자체보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